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덕터, 인덕터 캐패시터 둘의 직렬, 병렬 연결을 어떻게 연산할 거냐. 우리 저항은 답격하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직렬이면 더하고 이렇게 병렬이면 네, R1, R2면 역수를 취해서 등가의 저항을 찾으면 되죠. 얘는 더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 하나로 바꿀 때 R1 더하기 R로 바꿨다. 뭐 이렇게 바꾼 거. 그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기 인덕터는 생긴 게 이렇게 꼬불꼬불 생겼으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하면 성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직렬 병렬할 때. 뭐, 대학교 때 공부할 때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헷갈릴 것 같아서. 근데 여기 나오는 대로 1부터 n번째까지 서로 다른 n개의 인덕터를 직렬 연결. 이렇게 이건 세 개만 연결돼 있는데요. 이러면 이거를 단 하나의 등가의 인덕터로 L 이퀴벌런트로 바꾸면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게 왜 저렇게 나오나요? 여기 저항 직렬 연결할 때도 증명을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직렬 연결은 공통이 전류죠. L1에 흐르는 전류나 L2에 흐르는 전류나 같죠. 왜냐하면 요 노드에서 KCL 써보면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 하고 여기 보면 세 개짜리를 여기 한 개짜리로 바꾸는 과정. 왔다 갔다 가능하다. 동치다. 같은 의미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유도할까? 이것에 나오는 대로 따라가 봅시다. L1의 인덕터 양단의 전압 V1이면 우리 공부한 대로 흐르는 전류는 이제 공통이니까 그냥 I로만 쓸게요. 굳이 뭐 I1 하고 나중에 이거 I 바꿀 필요 없이 I에 대해서 LI 쓰면 되죠. L didt. V2도 L2만 바꾸고 didt.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를 이렇게 하나로 바꾸니까 등가의 인덕터 양단의 전압은 결국은 요 끝에서 요쪽으로 오고 요 끝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이 전체 전압 강화가 이 전체 전압 강화랑 같으니까 그러면 L1, L2, L3의 전압 강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위에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뭐 이런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걔를 기준으로 또 내려가고 마이너스 기준인데 플러스로 또 내려가고 이 전압차 세 개가 그냥 계단 세 개죠. 계단 콩콩콩 세 개 내려온 거고 요 밑에 거는 한 방에 콩 세 개짜리 계단을 내려온 거고 어쨌건 높이는 같아야 되니까 전압차는 같아야 되죠. 1번과 2번 노드의 전압차 같아야 되니까 더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대입을 하고 공통인 DIDT만 밖으로 묶어내는데 이 V는 이 등가의 인덕터 한 개짜리니까 얘는 L 이퀴벌런트의 전류는 똑같이 I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 앞에 있는 L 이퀴벌런트랑 요 괄호는 무조건 같아야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세 개만 하지 말고 n개까지 올려도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이번에는 인덕터를 병렬로 해봅시다. 여기도 세 개만 L1, L2, L3 세 개고 병렬이라는 건 두 개의 노드, 예컨대 1번 노드, 2번 노드면 그 1, 2번 노드에 연결된 모든 회로 부품이죠. L1도 1, 2, L2도 1, 2, L3도 1, 2 병렬입니다. 병렬이니까 전압은 다 똑같습니다. 즉, 뭐 굳이 표현하자면 L1의 전압을 V1, 뭐 V2, V3라고 하면 다 V랑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대신에 전류는 이번에 다르죠. 아까 직렬 때는 전류가 공통이었는데 이번엔 전압이 공통이고 전류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될 겁니다. 그래서 I1, I2, I3로 나누어서 썼습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인덕터의 이번에는 IV 관계죠. 아까 앞에서 V는 L, DIDT는 이제 뭐 굳이 쓰자면 VI 관계고요. IV 관계니까 아마 적분이 등장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여기서 이제 한 개 주의해야 되는 게 특정 시간에 초기 시간대 L1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T 고 0일 때 내가 측정을 시작하고 임의의 시간 T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앞에서 미분을 적분으로 바꿔서 얻었던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터미널, 제가 위에서는 1번 터미널이라고 했는데 1번 터미널에 KCL 적용해 보면 들어오는 전류는 결국 나가는 3명 인덕터에다가 나눠주면 되죠. 위에 있는 식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I1, I2, I3 대입하고 당연히 공통은 전압이 V가 공통이라 했죠. 병렬이니까 똑같이 묶어내고 그럼 결국은 L1, L2, L3 역수를 더한 거랑 전류의 초기값 더한 거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랑 같죠?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이 요렇게 아래쪽 요 그림으로 바꿔보고 싶은 거잖아요. 일단 1번 노드, 2번 노드의 뭐 전압은 위나 아래나 똑같으니까 똑같이 V일 거고 흘러 들어간 전류 I도 똑같이 들어가겠죠. 다만 요 네모에 이만큼 세 개가 병렬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한 개가 뭐냐 등가이 값이 뭐냐니까 그럼 요 그림에 대해서 I, V 관계를 쓰는 거죠. 그럼 요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이건 L 이퀴벌런트가 될 거고 T 이꼴 0초, T 나초일 때 초기 전류 값입니다. 근데 22번식이랑 23번식이랑 이게 I로 시작해서 같은 식이니까 결국 이 빨간색 점선 칠한 요 두 개는 같다라는 데서 요 빨간색 점선 요 식이 나오고요. 24번식 뒤에 초기 전류의 총합도 네, 이 두 개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5번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덕터를 병렬로 연결하는 거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병렬 연결하냐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개만 초기 전류 값은 다음 되고 등가의 인덕터 값을 구하고 싶으면 병렬일 때는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양이나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캐파시터로 갑시다. 인덕터레스. 캐파시터랑 인덕터의 관계는 항상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인덕터가 직렬 계산을 하면 캐파시터는 병렬 계산하면 될 거고요. 인덕터가 뭐 병렬 연결된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하면 캐파시터는 직렬 연결 계산을 택하면 됩니다. 상호 보완적이라서 서로 반대의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결론을 훔쳐보면 여기 C1부터 뭐 N개까지 돼 있는데요. N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얘를 오른쪽에 있는 단 하나의 등가 캐파시터로 바꿀 때 이 등가의 캐파시터는 어떻게 구하냐? 이 직렬이잖아요. 좀 전에 본 인덕터의 반대 현상. 직렬이지만 등가의 값은 뒤집어서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또 먼저 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캐파시터가 있으면 이걸 하나의 등가의 캡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병렬이면 아까 전에 인덕터는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했는데 저항의 병렬처럼요. 여기는 그 반대로 해놨으니 그냥 더하면 됩니다. 저항의 직렬처럼 하면 됩니다. 뭐 결론은 대단히 쉽습니다. 결론을 더 많이 활용할 건데 그래도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어떻게 저게 유도가 됐는지 정도만 체크합시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직렬 연결이니까 흐르는 커런트는 또 같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등가의 캡에 인가된 전압은 결국 1번, 2번 노드 여기도 1번, 2번 노드 결국 블랙박스 안은 동일한 거니까 블랙박스가 1번과 2번에 이렇게 블랙박스에 있으면 1번 노드, 2번 노드에 묶여 있는 거고 요 양단이 전압 V고 흘러들어간 전류 I 똑같아야죠. 요 박스나 요 옆에 있는 이 박스나 이 똑같아야 돼요. 이 두 개는. 그러면 어디 갔냐? VT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까지 VT는 결국은 C1, C2, C 뭐 땡땡땡 N까지 그러니까 V1, V2, V3 땡땡땡 VN까지죠. 요걸 더하면 돼요. 그게 VT라는 거 압니다. 이때 흐르는 커런트는 I로 일정하고 들어가는 건 근데 요거는 N개니까 이번에 요 얘기는 하나니까 하나로만 해서 일단 식을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우측에서 가지고 온 식이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이제 왼쪽에 있는 회로에서 가져옵시다. 이때는 이제 하나씩 떼야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n 번째 거입니다. 뒤에 여기 초기 전압이 붙어 있다는 것까지 다 붙여와서 데리고 와서 쭉 쓰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게 1번식이고 2번식이면 1과 2는 같다라고 하고 좌변에 있는 VT에 대해서 써보면 요 식은 위에 있는 두 번째 식을 그냥 초기 전압값은 따로 D로 떼냈고요. 인테그랄 IT 타우는 똑같으니까 묶어내고 앞에 개수만 쭉 뽑아온 겁니다. 이렇게 쓴 식이 이걸 뭐 3번이라고 하면 3번하고 1번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C 이퀴벌런트가 요 C 이퀴벌런트 분의 1이 요 전체 내용이랑 같다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캡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등가의 캡을 계산할 때는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인덕터는 직렬이면 저항처럼 더하면 되는데 캡은 병렬처럼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한 번 더 뒤집어주면 됩니다. 초기 전압값 자체는 뭐 이거는 사실 뭐 캐패시턴이 뭐 그냥 회로만 볼 줄 알면 요거 다 더하면 요게 나오겠죠. 뭐 그잖아요. 땡땡땡 있지만 요만큼 N개를 더하면 여기 초기 전압값 나오겠죠. 너무 이건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것 같고 뒤로 가서 병렬일 때도 해봅시다. 병렬일 때 여기 흘러 들어간 전류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 먹겠죠.
그래서 일단 전류가 들어가면 첫 번째 캡, 두 번째 캡, n 번째 캡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 B에 이제 요 매직 박스 안을, 블랙 박스 안을 하나의 등가 캡으로 바꾼 거죠. 그럴 때 양단의 전압 V는 알려져 있고 들어간 전류 I도 아니까 이런 식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 위로 A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여기 요 밑에 있는 전류가 요거랑 같죠. 요만큼을 박스 처리해서 두 개의 박스가 같다라고 할 거니까요. 이거 I인데 아까 위에서 말한 I1, I2, I3 땡땡땡 IN이니까 요 C1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해보면 얘는 C DI1 DT겠죠. 네, C DVDT가 됐죠. I는 C DVDT 이거 I는 C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I1이죠. I1이니까 C1에 DV1이라 굳이 써도 되는데 이게 사실 병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서 V1이 이거 V가 되잖아요. 곧장 그냥 V라 썼습니다. 이 작업을 I2에 대해서도 하고 IN번째에 대해서도 하고 하면 DVDT가 다 공통이니까 뒤로 묶어내고 앞에 싹 더하면 위에 있는 요 1번식하고 요 2번식하고 결국 좌변이 I로 같잖아요. 1, 2번은 같다. 그럼 우변도 같겠죠? 같다라고 하고 DVDT 공통이니까 날려버리면 이퀴벌런트 캡은 이렇게 더하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 증명하는 거는 KCL 이런 것만 잘 쓸 줄 알면 전류 전압 관계 캡에 I는 C, DVDT 이것만 알면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덕터 카패시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완전 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회로 안을 들여다보면 이 보통 트랜스포머 회로의 변압기입니다. 이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건데요. 변압기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110볼트를 뭐 220볼트로 압을 올리는 거죠. 전압을 올리는 거. 또는 거꾸로도 합니다. 220에서 110으로 감압시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220볼트로 다 바꿔놨죠. 이게 나중에 전력공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는 한 번쯤은 들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가 가장 많이 중요한 인프라가 전기하고 물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전기, 물 이런 거 공급 안 되면 반도체 공장 셧다운입니다. 이 전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통 요즘에 좀 산업용 전기값이 올랐는데 한 해 전기세가 요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되죠. 네. 아마 요즘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전기세도 오르고 해서 사용량도 늘고 근데 감산을 했으니까 조금 줄긴 한데 별 차이는 없지 싶긴 한데요. 대략 이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전기세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산업용으로 왜 이렇게 싸냐? 그래서 질타를 받기도 하지만 이 덕분에 사실은 값싸게 반도체 칩을 공급해서 수출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 문제는 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딴 얘기 그만하고 여기까지 봐야지. 야 이거 사실상 보조금 아니냐? 정부에서 보조금 줘서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규모가 32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적자를 원래는 민간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데 공기업이 떠안는 바람에 너네는 이득을 본 거니까 미국에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겠다 해서 아직 반도체 칩은 괜찮은데 철강 제품들은 한 1.1%인가 뭐 이렇게 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000원에 팔던 게 미국으로 가면 1,010원이 11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해서 미국 시장에서 너네는 가격을 이만큼 더 올려서 미국의 다른 기업이 만든 거랑 경쟁해라 뭐 이런 거죠. 향후에 이런 것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관리의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산업용 전기 가격을 얼마나 미국이나 중국 쪽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이랑 어떻게 어,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되니 결국 전력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부하는데 내가 뭐 송배전 시스템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요. 근데 향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꽉 차는 시점이 오면 그 다음은 또 새로운 뉴 사이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송배전 선로가 어떤지 거기에 발전소를 지을지 말지 이런 것도 고민을 반도체 기업이 해야 됩니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면 아마 그런 일도 맞는 학생이 있을 거라 믿고 기회가 되면 한 3학년, 4학년 과목에 개설되는데요. 한번 찾아서 전력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공학 지식도 챙겨보길 바랍니다. 딴 얘기 그만하고 진도 나갑시다. 오른쪽 위를 보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기본 그 뭐랄까요? 담합을 하고 승합을 하고 한 전에서 110을 만들던 뭐 다른 전압을 만들 건 결론은 220으로 해서 한반도 땅에 다 뿌려줘야 돼요. 전압의 변환이 필요하고요. 실제 송전할 때는 220보다 더 높여서 가기도 한다고 그래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변전소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안암 캠퍼스에도
이 남쪽 문에 보면 안암 변전소가 그 나무에 가려져서 잘은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전소가 하는 역할이 이런 감압, 승압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이때 그 기본적인 회로 부품이 뭐냐 하면 트랜스포머고 그 트랜스포머의 동작 원리는 여기 있는 위에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선을 감은 거예요.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게 감겨 있는 방향을 잘 보세요. 이쪽 오른쪽에도 또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때 요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이제 어, 자기장을 전달하는데 좀 유리한 물질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자성체일 수도 있고 뭐 반자성체 뭐 등등 이런 건 이제 소재의 연구 분야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 회로 수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부분은 왼쪽의 코일하고 오른쪽의 코일 사이에 자기장의 형성이 어딘가에 하나가 되면 그 자기장이 결국은 N극 S극이니까 뭐 N극 S극이 있으면 우리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으면 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이게 한번 나가면 결국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멀리도 나간 놈도 있고 이렇게 짧게 도는 놈도 있고 뭐 자기장은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는 이 자기장이 특정 소재 안에 제한, 리미트, 컨스트레인트 되지 않아요. 주변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이 주변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하필이면 옆에 코일에도 오른쪽 코일에 있는 자기장이 왼쪽 코일에도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가까우면 무한대의 거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로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코일로 만든 인덕터랑 오른쪽에 만든 코일로 만든 인덕터가 있는데 여기에 자속이 흐르면 이게 진짜 이 인덕터 L2에만 이 자기장이 딱 이렇게 뱅글 돌아서 여기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돌면 크게 돌아고 여기 코일을 관통해갖고 오기도 해요. 결국은 저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L1의 양단의 변압값 V는 L1D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LD I1 DT만 있는 줄 알았죠. 이 V1 전압 강화가. 왜냐하면 이거의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에 있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면 유도 전력이 흐르고 뭐 기전력이 생기고 뭐 그런 논리들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전기 자기학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EM이죠. Electromagnetic 수업에 들어가면 자세히 배우는데 여기 회로에서는 컨셉만 잡읍시다. 자기장이 변하면 뭐 전압이 생기고 전류도 흐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수업의 초점은 옆에도 그런 일이 생길 때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느냐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 무슨 차폐막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장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전자 부품 특히 변압기 내부를 뜯어보면 코일 감겨 있는 게 서로 뭐 이건 N 한 번, 이건 N 두 번, N 두 번 감으면 이 감긴 그 코일 감은 횟수에 비례해서 L1, L2 양단의 전압의 차이도 형성이 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일부 다루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런 물리적인 얘기보다는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두 개의 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L1, L2 인덕터입니다. 근데 매그네티컬리 커플드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으로 커플되어 있다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여기 뭐 도선을 붙인 것도 아니고 뭔 말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죠. 이게 자기장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회로도에는 안 나타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회로에서 쓸 거냐? 요금이 되고요. 요거 M. 요 M이 어디 갔냐? 요 M이 얘입니다. Mutual Inductance입니다. 뮤추얼이라는 게 이제 상호 간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L1, L2 상호 간의 인덕턴스 값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걸 M이라고 했습니다. 뮤추얼에 M을 따와서 M이라 표기하고요. 누구랑 누군지를 이렇게 화살표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뒤에 예제 문제들을 보면 인덕터가 뭐 5개, 6개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L1하고 L2 사이에는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 뒤에 또 뭐 회로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는 L3는 요렇게 뭐 L1하고 여기 사이에 M 보통 1, 3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이제 두 개밖에 없어서 M인데요. 누가 누군지 표기하기 위해서 M, 1, 2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회로에서는. 근데 2하고 3 사이에서는 표기가 따로 안 돼 있다. 이러면 M, 2, 3는 0이라는 겁니다. 서로 커플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로도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화살표와 이 심볼 M을 써서 표시해 줍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요 L1, L2를 차용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들어간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회로 해석할 거냐? 결국 메쉬 커런트 메서드 쓸 거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KVL 뭐 우리 배웠던 거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M을 이용해서 L1 양단에 인가된 전압 V나 또는 흐르는 전류 I를 M이랑 어떻게 이 F에 이 M이랑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물론 뭐 변수가 M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뒤에 땡땡땡 더 있지만 M이 포함된 형태로 전류 전압 관계를 어떻게 쓸 거냐 그걸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큰 그림은 얘기를 한 것 같고 하나씩 읽어보면서 합시다. 뭐 여기 있네요. 일단 mutual inductance의 기본 개념, magnetically coupled 되어 있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esh current equation 써가지고 나중에 뭐 풀 건데 이때 요겁니다. 어떤 회로에 그러니까 인덕터가 상호 mutual inductance를 가지고 있는 인덕터들로 구성된 회로에 mesh current equation을 세울 때, 쓸 때, 이 회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적으로 결합이 된 코일들, 그러니까 L1, L2죠, 여기 있는 거. 근데 이때 이 DMR이나 처음 배우는 걸 겁니다. 이제 dot convention이라고. 뭐 일부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 배운 애도 있지만 한 번 더 여기서 상세히 모른다 생각하고 설명할게요. 이 dot convention인데요. 지금 여기 그림 6.19, 6.29에는 다시면 점이잖아요. 점 안 보이죠. 눈에 불을 켜고 봐도 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뒤에 문제를 잠깐 보러 갑시다. 뒤에 다시 어디 있나? 요 보이죠? 시커먼 점들. 보입니다. 이건 설명용이니까 그럼 실제 예제 문제 잠깐 보러 가봅시다. 뒤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풀러 갈 겁니다. 좀 이따가. 6.2원대에 보면 16헬리짜리 인덕터가 있는데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거 노드를 나타내는 점 아니에요. 여기 인덕터 옆에 딱 붙여서 찍거든요. 4헬리도 보세요. 여기 점 하나 빡 박혀 있죠. 이 잘못 찍은 거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이 점이 여기 있냐 아니면 여기 있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저 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워놓고 구경을 하고 왔으니 돌아와서 닷을 어떻게 찍느냐에 대한 규약, 약속, 닷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올바르게 잘 사용을 해서 자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코일들, 인덕터를 포함한 회로에 메쉬 커런트 이퀘이션을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 공부할 겁니다. 그림 6.19는 뭐 L1, L2인데 이제 이게 뮤추얼 인덕턴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니까요. 요 코일 감아서 만든 인덕터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셀프 인덕턴스라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회로에서는 어차피 뮤추얼 아니면 다 셀프 인덕턴스니까 셀프라는 말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 EM 수업, 일렉트로매그네틱스 수업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따로따로 구하고 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화살표 쓰는 거, 두 코일 간의 짝지를 지어서 그 둘 사이에 M 값으로 M 요 단위 당연히 헬리입니다. 헬리 똑같습니다. 몇 헬리로 표현될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6.20은 메쉬 커런트 써서 KVL 이퀘이션 세우면 되는데 요거는 L1 여기 양단의 전압차죠. 빨간색으로 된 거. 요 빨간색. 색깔 잘 넣어놨어요. 빨간 거. 그다음에 L2는 파란색이죠. 요 파란색 점선으로 돼 있죠. 파란색 여기 L2. 색깔 보라고 지울게요, 내가. 그다음에 요 둘 사이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M이 보세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뭐예요? L1 거라는 거예요. 근데 L1 양단의 전압을 만들 때 DI2? 이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에 자속의 변화가 생겨서 그게 M이라는 값에 의해서 L1 코일의 양단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 셀프, 자기랑 상관없는 오른쪽에 대신에 매그네티컬리 커플드 되어 있는 오른쪽 회로에 흐르는 전류 I2, 메쉬 커런트 I2 때문에 L1의 양단의 전압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빨갛게 칠한 요 둘을 더해야만 L1 양단의 VL1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L1만 당할 수 있나요? L1에도 전류 흐르면 자속이 생길 거고 그 자속이 L2로도 침투를 할 테니 VL2죠. L2 인덕터 양단의 전압값을 계산할 때도 자기 자신 셀프 인덕턴스 값에 의해서 Li, L2, Di2, D2를 쓰고 끝내면 안 되고 뒤에다가 상호 인덕턴스 값 M을 쓰고 반대편 전류 Di1, D2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색깔로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둘이는 같이 감안돼야 되는데 여기 I2고 여기는 I1입니다. 됐죠?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전류 I2에 의해서 오른쪽 회로죠. 왼쪽에 있는 코일 1에 유도된 전압입니다. I2가 L1 왼쪽에 있는 회로에 전압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서로 분리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요 둘 사이는 오픈이에요. 오픈. 결합이 안 돼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대신에 결합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기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말했잖아요. 요렇게
상호 인덕턴스로 회로도에 표시해 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닷 컨벤션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회로 수업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메쉬 커런트를 쓰면 요쪽에 출발해서 한 바퀴 뺑 돌아와 보세요. 배운 대로 마이너스 들어가서 마이너스 VG 더하기 I1 R1 더하기 여기 양단의 전압 VL1인데 VL1은 L1 DI1 DT는 0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 요 M 때문에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전압 강화가 크기는 내가 알겠어요. 배운 대로. 여기에다가 뭘 더하고 여기 넣어야 되는데 그 크기는 부호는 모르겠어요.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좀 지금 자신이 없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M DI2 DT는 알겠어요. 이 부호 있잖아요. 부호를 요렇게 반식을 한 바퀴 돌릴 때 부호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이 닷의 위치를 보고 이 앞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결정됩니다.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닷 컨벤션 규칙이니까요. 사람들이 널리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어, 규약인데요. 규칙과 약속이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에 있는 겁니다. Mutually coupled 되어 있는 코일들을 위해서 닷 컨벤션을 쓸 건데 reference direction for current 어떤 전류의 기준 방향이 그럼 이거죠. 내가 이렇게 메시 커런트 잡았으면 요 방향이 기준 방향이에요. I1.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기준 방향이에요. 내가 세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간대요. 어디로요? 다시 찍혀 있는 터미널. 어떤 코일에 점이 찍혀 있는 터미널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점이 위에 있는데 내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엔터하고 있죠. 아, 그럼 맞아요. 이 조건이에요. 자, 그럴 때 레퍼런스 폴라리티 오브 더 볼티지 어떤 볼티지냐? 그게 다른 코일에 유도한 전압이에요. 아,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서 이 I1 때문에 다른 코일이니까 얘 L2예요. 다른 코일에 유도한 볼티지의 레퍼런스 폴라리티는 무엇이다라고요? 플러스로 써라. 어디다가? 점이 찍힌 터미널 여기다가 요 점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은 풀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명확히 이해되는데 이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서 정확히 한번 가봅시다. 이 색깔을 잘 보세요. 빨간색 점선이랑 요 빨간색 친 거 있는데요. 자, 일단 내가 설명한 거 먼저 해봅시다. 여기 I1이 들어가서 여기 자속을 만들면 그 자속이 L2에 영향을 주니까 결국 L2 양단의 전압차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L2 자체가 만드는 전압은 여기 메쉬 커런트 요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요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내려올 테니 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는 셀프 인덕턴스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알 거예요. 금방 찾으면 돼요. 문제는 요 뒤에 있는 요 파란색 요 글자 있잖아요. 요거 잘 보세요. L2에 영향을 주는 건 I1이에요. 이 I1이 어떻게 들어가죠? 점박이에 들어가요. 엔터. 여기 있네. 엔터. 점 찍힌 데 들어갔어요. 그럴 때 내가 풀어야 되는 L2 인덕터의 전압은 크기는 내가 아까 알 수 있다 했죠. 요거 M 쓰고 요 전류 I1 요 둘을 이용해서 LI식 있잖아요. 근데 L이 아니고 이제 M이죠. MDI1 DT 쓰면 돼요. 근데 부호가 여기가 밑이 플러스인지 위가 플러스인지 모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박이로 전류가 들어간 얘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 곳이면 어디다 쓴다고? 점 찍힌 곳에 플러스 쓰라 했잖아요. 점 찍힌 여기 반대편 점 찍힌 여기에 플러스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M하고 전류값만 알면 되고요. 부호는 어디를 플러스로 잡아야 돼? 닷을 보라는 거. 자, 여기서 다시 설명합니다. 들어가죠. 엔터 하면 닷 찍힌 데다가 플러스 하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들어가잖아요. 점에. 그럼 반대편에 영향을 주는데 반대편 영향 중 크기는 알겠는데 그 크기의 폴라리티 극성은 반대편 닷에서 닷으로 가라고. 여기 플러스 쓴다고요. 전류가 들어가면 닷으로 와서 플러스예요. 요 말 반대로 하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뒤에 뭐 문제들도 있지만 내가 메쉬 커런트를 꼭 이렇게 잡나요? 뭐 이렇게 반대로 잡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떠날 수가 있죠, 전류가. 이 닷을 떠나요. 거기 나오죠. 리브. 위에 문단하고요. 아래 문단하고 글자 똑같아요. 네, 다른 것만 보면 엔터 대신 리브 반대말이죠. 반대편 코일에 레퍼런스 폴라리티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플러스를 했죠. 이번엔 마이너스일 거예요. 만약에 전류를 이렇게 떠나는 걸로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진 요 I1 때문에 L2의 전압을 유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크기는 알겠어요. M하고 I1. 부호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번에는 떠나니까 요 점에다가 마이너스 찍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요. 닷이 어디 있느냐? 그 닷의 전류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인덕터 위아래 양단의 전압 크기는 이 크기만 전류 상호 인덕턴스랑 전류값만 알면 되는데 부호는 잘 봐야 돼요. 야, 내가 그 영향을 주는 그놈, 이 도둑놈 이거 범인이잖아요. I1 때문에 지금 L2에 추가로 전압이 변했잖아요. 이 도둑놈 보니까 닷에 들어가 나가. 아, 들어간대. 들어가? 그러면 내가 이 당하는 놈 여기 L2에 닷에 플러스야. 들어가면 플러스 점에. 점만 잘 보면 돼요.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면 점에 플러스, 점에 나가면 점에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백날 설명해도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 뭐 문제는 아니지만 좀 이 심볼로 되어 있지만 요거까지 하고 잠깐 머리를 식힙시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방금 앞에서 본 회로 그대로입니다. 어, 여기 KVL을 써봅시다. 요 방향으로 잡았어요. I1을. 그래서 요렇게 흘리고 있고 얘는 요 방향으로 I2를 잡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일단 책대로 따라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VG 있고 I1, R1 있고 요거는 이제 자체가 이 전류가 흘러서 L1 자체가 만드는 전압 강화 L1, DI1, DT 있죠. 네, 뭐 방향은 위에서 내려다 꽂는 방향으로 전압이 형성이 되니까 패시브 사인 컨벤션요. 네, 그대로 쓰면 되고 이제 요게 끝이 아니죠. 요 옆에 동네에서 흐르는 요 I2 때문에 M이 있으니까 요 둘에 의해서 MDI2 DT 여기 있죠. MDI2 DT 이거 생길 거예요. 어디에? L1 양단에. 근데 전압을 알아야죠. 자, 보세요. I가 들어왔어요. 쫙 해서 떠나네. 떠나면 뭐라고요? 이거에 마이너스 붙이라고요. 그래서 MDI2 DT는 부호가 닷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요렇게 가면서 전압 강화를 봐야 되는데 아까 요 플러스로 들어가서 요 보니까 더하기로 썼잖아요. 근데 요번에 요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빼기 써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 대봅시다. 오른쪽은 뭐 일단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I2, R2 전압 강화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거 가지는 L2, IT, I2, DT 있고 그럼 이게 끝이 아니죠. I1 때문에도 L2 양단에 전압차 생깁니다. I1, M1 갖고 와서 요거 만들었는데 보자. 들어가죠. 닷으로. 들어가니까 내 거 닷에 플러스. 됐죠? 그럼 요렇게 했는데 나는 KVL을 요렇게 돌고 있잖아요. 밑에서 내려올 때 자기 자신이 가진 셀프 인덕턴스는 플러스로 들어오지만 이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쓰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로 열심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겠으면 녹화된 것도 좀 보고 책도 한번 더 읽어보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마 요거는 좀 스킵을 할 거고요. 요 문제를 하나 풀고 싶시다. 머리에 뭔가 올라와 있을 때 푸는 게 기억하기 좋을 테니까 요 예시 문제 식만 세웁시다. 자, 문제 한번 감상해 보세요. 문제 한번 보세요. 어, 네, 네,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고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 인터넷 연결이 불안하다고 해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잠깐 5분 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했던 얘기 돌아가면 자, 요 얘기를 그냥 간단히만 언급을 할게요. 이게 책에 있으니까 한번 조용한 마음에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근데 정기자기학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오긴 할 겁니다. 그 라이트 핸드 룰이라고 하죠. 오른손의 법칙. 엄지 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손가락 4개 손가락으로 감싸는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엄지 방향으로 유도 전류도 생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닷 컨벤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결론을 쭉 설명했고 회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닷 컨벤션을 만드는 상세한 과정이 여기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따라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읽어보면 먼저 처음에 닷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엔터 하는 전류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써서 이렇게 전류가 쭉 흘러가면 오른손 법칙 써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 보세요. 그러면 요 방향이 엄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석이 이러고 그 자석이 그대로 또 쭉 쫓아오면 옆에 코일에 들어가겠죠? 그럼 옆에 코일 방향으로 엄지 방향을 요렇게 놓고 손을 감아 보면 네, 요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요 엔터 하는 방향에 점을 딱 하고 찍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코일에 감긴 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닷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로 해석하는 수업이라서요. 다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 닷을 찾으세요 이런 건 안 물어볼 건데 이 닷 컨벤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얘기들은 상세하게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면 되고 나중에 정기자기학 수업 시간에 닷 컨벤션 얘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원리만 배울 거니까. 근데 이런 거에 의해서 닷 컨벤션을 정의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닷을 그러면 이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찾아낼 거냐. 뭐 이렇게 스위치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코일 두 개가 있어요. 당연히 매그네티컬리 커플드 될 만큼 가까이 붙여뒀어요. 내가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쫙 흘리면 스위치를 닫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생기고 그놈이 이쪽에도 영향을 줘서 뭔가 이쪽에 전압차가 유도가 될 겁니다. 이 오른쪽은 보면 코일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볼트미터를 달아서 이 전압이 이 코일 L2라고 합시다. L2가 위에 플러스인지 위에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이게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거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알려주는 전압계입니다.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전류를 이렇게 엔터 시켰을 때 전압계가 플러스로 뜨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떡 닷을 달 건데 만약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닷 달지 말고 밑에다 달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엔터 들어가면 반대편 코일에 플러스 전압이 잡히는 데가 닷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들어가는 전류가 닷에 엔터 들어가면 닷 있는 데다가 플러스로 요 상호 인덕턴스 M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전압차가 M 뭐 에로 여기 전류 I1이라고 하면 dI1 dt 이렇게 썼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실험을 하는 거니까 플러스 전압이 나오면 거기에 다 찍으면 돼요. 지금 내가 만약에 아래쪽에 점을 찍었으면 아마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검침계가 움직여서 나올 것 같네요. 그 얘기가 여기 쭉 서술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조용한 마음에 읽어보세요. 실험적으로 닷 마킹, 여기 있죠. 닷 마킹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풀어봅시다. 메쉬 커런트 이퀘이션을 파인딩 찾는 건데요. 매그네티컬리 커플된 코일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로에 대해서 찾아볼 겁니다. 어? 아, 뭐 회로 아까 전에 쭉 한번 브레이크 타임 때 감상해 보라고 했고 풀어본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회로를 보면 메쉬 커런트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기 메쉬 커런트의 엣지 라인 브랜치를 따라서 독립 전류원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지 하면 그 여기 있는 값 그대로 쓰면 되죠. 변수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이쪽 방향 I1, 이 방향 I2 세팅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I1에 대해서 메쉬 이퀘이션을 써보면 뭐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먼저 4 헨리를 만나니까요. L 값 4 쓰고 흐르는 메쉬 전류 이쪽 관통하는 전류는 메쉬 전류 I1밖에 없죠. DI1, DT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가서 25옴 갔었죠. 우리 공부한 대로 그럼 25옴이면 요 방향으로 I1인데 반대 방향으로 I2가 오니까 I1에서 I2 빼주고 25옴 V는 IR 옴의 법칙. 그다음 또 쭉 오면 5옴 보이죠? 그러면 여기 방향으로 I1인데 반대 방향으로 IG가 흐르죠. 그래서 I1에서 IG하고 5에서 V는 IR 써서 이꼴 0 하면 되는데 하나 미싱한 게 얘예요. 사헬리 그냥 지나가지 말고 얘랑 이렇게 화살표 돼가지고 다른 코일에 붙어 있는 게 있냐는데 여기 붙어 있잖아요. 8헬리짜리 뮤추얼 인덕턴스 M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크기만 먼저 따져보세요. 8이고 여기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게 이 4헨리 양단의 전압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전압 차가 왜 생기죠? I1 때문에도 생기지만 반대편 코일 때문에도 생기죠. 반대편 코일이 미치는 영향력은 뮤추얼 인덕턴스 8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의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게 I2인가요라고 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IG하고 I2 다 따져야 됩니다. 이게 두 개의 메쉬 사이에 있는 거니까 방향을 우리 책에서는 이 닷에 엔터 전류 들어가는 쪽으로 만들고 싶어서 IG에서 I2를 뺍니다. 그 위에서 내려 꽂는 전류를 해서 닷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서 IG 빼기 I2 그러면 M에다가 D IG 빼기 I2 DT 이렇게 한 전압 강화가 4헬리에 생기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닷에 전류가 들어가죠. 그러면 4헬리 여기 닷에다가 플러스 잡으면 돼요. 그래서 MD IG 빼기 I2 빼기 DT라는 거는
요쪽이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KVL 쓸 때 요 방향으로 돌리고 플러스로 들어갔으니 여기 식에서도 플러스로 쓰고 그 크기를 썼습니다. 됐죠? 만약에 나는 싫어요. 난 저렇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아마 I2 빼기 IG로 가고 들어온 전류가 이 닷을 떠나죠. 리브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8에다가 DI2 빼기 IG 하고 나누기 DT 한 다음에 요 전압 강화가 요 닷에 뭘로 온다고요? 떠나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쓰면 돼요. 그럼 요 식을 요 있는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8D DT I2 빼기 IG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쓰고 났더니 뭐 이거 마이너스 이거 안으로 넣으면은 밑에 있는 거랑 똑같죠. 네. 연습하면 됩니다. 자꾸 스스로 공치렁공치렁 말로 떠들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옆에 친구들한테 설명하면서 공부하고 그게 학습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뭐 어느 방향이건 다 풀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해봅시다. I2 메쉬도 해보면 이제 20에 요 가는 건데 I2에서 반대편 불어오는 거 I1 네, 뺐고 60은 I1, I2밖에 없죠. 됐고 그 다음 돌아가면 자기 자신 16에다가 올라가는 방향은 I2에서 IG 빼는 거죠. 됐고 그리고 원위치 했는데 원위치 하기 전에 16L의 뮤추얼 인덕턴스 있네 8 쓰고 크기 쓰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여기 16헬리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이죠. 근데 내가 요 방향으로 세팅했으니까 닷에 들어가죠. 오케이. I1이 영향을 주는데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여기 닷에다가 플러스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KVL 쓸 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죠. 내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주고 크기 쓰면 됩니다. 됐죠. 다 세웠습니다. 두 개 다 세웠고 풀면 답은 뭐 어떻게 나오겠죠. B번 문제는 그래서 음, 이 회로에 만약에 there is no energy stored in the circuit이니까 t 이퀄 0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이 회로 안에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인덕터는 에너지를 임시로 영원히는 아니고 임시로 머금고 있을 수 있다라고 6.1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머금고 있으면 결국 다 토해내지만 어쨌건 특정 시간에는 에너지를 스토어 할 수 있는데 여기 B번 문제에서는 에너지가 하나도 저장이 안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말이 뭐냐? 초기에 전류값이 없다는 겁니다. 초기 전류값이 없으니까 저장된 에너지 하나도 없죠. 그 얘기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IG가 독립전류원이죠. 독립전류원은 이게 이제 그냥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바뀌는 전류값입니다. 16 빼기 16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5t니까 대략 t를 무한대로 쏴버리면 이게 0이 돼서 16에 수렴하겠지만 처음에는 t가 0초일 때는 16 빼기 16의 엑스포넨셜 0승이니까 0이죠. 전류가 0에서 출발해서 16까지 쭉 올라가는데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전류원입니다. 이런 전류원 나중에 트랜지스터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RC 딜레이 타임하고 연관된 수치들이라서 아마 0.2초가 5분의 1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I1, I2다. I1, I2는 아까 구했잖아요. 앞에서 식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요렇게 나와 있죠. I1, I2 뭐 이렇게 얘가 줬어요.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왜 안 쓰여져 있죠? 딴 문제고. 이거 봅시다. 일단 이거는 아마 증명하는 문제구나. 맞아요. 증명하는 거라서 이 되는지 확인해봐라 하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읽어보면 I1, I2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은 초기 그리고 최종 나중에 챕터 7, 8 들어가면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 막 찾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I1, I2 전류 여기 요 메쉬 전류 여기에 초기 전류 값을 테스팅함으로써 우리가 저기 밸리디티를 좀 I1, I2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일단 이런 가정을 할 겁니다. 아까 에너지 저장 안 돼 있다고 해서 I1 T 이퀄 0일 때 I1, I2의 전류값이 일단 0이라고 합시다. 그래야만 이쪽이랑 요 두 개 인덕터에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이 맞죠. 네. 초기에 전류 I1, I2 값이 뭐라도 있으면 이거 에너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I1에 0을 넣으면 이 검증하는 증명 문제라서 T에다 0 넣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더니 진짜 전류 안 흐르네. 세팅한 겁니다. 그다음에 T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소스 커런트 IG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이걸 무한대로 쏴주면 이게 0으로
어디 갔니? 0으로 가니까 16에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컨스턴트한 밸류 16에 들어가. 저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t하고 ig 쓰면 여기 16 잡고 0이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수렴해 갈 겁니다. 어쨌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러면은 일정한 뭐 수준에 거의 상수에 가까운 전류가 16헬리에 흐르게 되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게 t에 따라 이게 증가하니까 ig를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16헬리에 흐르는 전류값이 바뀌면서 이 뮤추얼 인덕턴스 따지니까 얘도 뭔가 양단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값도 바뀌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t가 무한대에서 그 위에 있는 주어진 회로는 어떻게 바뀌냐? 6.26과 같이 바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원래 4헬리 있었는데 지우고 쇼트 났죠. 그 V는 LDIDT인데 이게 무한대의 시간에 이만큼 가버리면 이 기울기가 0이 아닌 게 아니라 0이 되잖아요. 그럼 요게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전압은 0이 되죠. 그래서 전압이 0이라는 건 어떤 회로 부품의 양쪽 왼쪽 오른쪽 전압이 똑같으면 그 회로는 쇼트 난 거예요. 단락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락된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앞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냥 저항 3개 있고 전류원 하나 있는 심지어 무한대로 가면 전류값이 여기서 요 t 무한대로 보내면 0에 들어가니까 16 일정한 상수값. 결국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회로는 이렇게 변형 위에 거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떠드는 이유는 ig가 지금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는 배웠던 실력 발휘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회로가 어떻게 단순화되지인데요. 이런 거 할 때 제일 헷갈리면 그래도 한번 질문 따로 준 학생한테 설명했는데 여기 정하세요. 노드 이름을. 1번, 2번, 이 다 2번 노드잖아요. 이만큼. 보고 나면 1, 2 사이에 뭐 있지? 5옴 있죠. 그럼 여기 16옴, 16A 쓰고 여기 1번 노드, 여기 2번 노드 잡고요. 1, 2 사이에 1, 2 사이에 5옴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지? 1, 2 사이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다음에 여기 3이라고 했는데 가만 보면 이게 쇼트가 나니까 3을 하면 이게 1이에요, 1. 그죠? 그러면 여기 또 있네요. 1, 2 사이에 25음 있네요. 그거 맞네. 그럼 또 1 노드하고 2 노드 사이에 25음도 또 하나 연결해요. 그 다음에 보자. 요거는 뭐지인데 얘는 1 노드하고 이쪽이 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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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여기 또 있네. 65음도 1, 2 노드에 있네요. 결국은 저 회로는 5옴, 25옴, 65옴을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낙서한 거 지우고 한번 감상해 보세요. 요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오라고 다들 대답할 것 같은데요. 아니오니까 연습하라고 노드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일단 찍으세요. 근데 찍고 나면 같은 거네 괜히 만들었네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 2에서 연결된 거 다 뒤지면 됩니다. 그럼 금방 회로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는 뭐 할 수 있잖아요. 20, 60 하면 20분의 1, 60분의 1 더하면 60분의 4니까 4분의 60, 15. 네. 병렬 15옴 되고 여기 16A가 흘러가면 5옴하고 15옴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커런트 디비전 써서 쓰면 I1 값 계산할 수 있죠. 요 I1은 5옴이랑 요 두 개의 등가 값인 15랑을 16A가 어떻게 나눠 먹느냐의 싸움이죠. 여기 식이 있죠. 나눠 먹으면 I1은 결국 4A가 될 거고. 그럼 이 4A가 또 20이랑 60에 또 나눠 먹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지금 I2를 쓰고 싶어서 I2는 20하고 60 중에 내 거가 60이니까 반대편 거 올리고 들어오는 전류값 4 써서 I1 뭐 이렇게 찾았습니다. 뭐 이렇게 찾은 거고 무한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즉 요런 회로가 됐을 때 이 문제가 I1, I2를 물었으니까 I2가 65옴이고 I1은 16A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결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25옴 관통해서 요쪽 접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문제에서 물어본 I1이 요렇게 돼 있고 여기 I2는 요거고. 이거 각각 다 구한 겁니다. 그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 거고 되네요. 네. 그다음에 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봅시다. 이거는 무슨 일? 이거 그냥 식 세우는 예제더라고요. 뭐 변수로 L1을 밑에다가 숫자로 따로 주긴 했는데요, 책에서. 여기 이제 변수를 써서 뭐 식은 세워 봅시다. 먼저 식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전류원 있고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t가 0일 때 요렇게 화살표니까 가서 t 0일 때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으면 이 쇼트가 나는 거니까 이 전류원이 전류를 흘리면 이쪽으로 다 빠져요. 직관적으로도 쇼트가 나면 여기 저항이 없어요. 이쪽은 인덕터 뭐라도 있으면 저항이 있어요. 결국은 저항이 없는 쪽으로 전류는 흘러서 이렇게 돌아서 요 안에서 뱅글뱅글 전류는 돌고 있어요. 이쪽에는 아무런 전류도 흐르지 않아요. 그 말은 여기에 초기 전류값이 없다라는 얘기를 암시적으로 이렇게 스위치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나오죠. There is no energy stored in the circuit 돼 있죠. 저장된 초기 에너지 값 L1, L2에는 없습니다. 뭐 L1, L2, 뭐 뮤추얼 인덕턴스 값, 저항 R 아웃, 이 출력단인가 봐요. 이쪽이 출력 노드가 되니까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R 아웃 있고 출력 저항 값. 자, A번 문제 풀어봅시다. 미분 방정식을 유도해 보세요. 이 미분 방정식이 뭘 어떤 행동을 지배하고 있냐? I2. I2가 뭐지? 여기 있네요. 이거 메시 커런트. I2는 메시 커런트 이퀘이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I2가 들어가 있는 메시 커런트 이퀘이션을 세워보면 뭐 일단 공부한 대로 제일 쉬운 거부터 가죠. 뭐 이게 10옴이고 그다음에 L2가 0.2 헬리고요. 단위 잘 보세요. 이게 밀리 헬린지 키로 헬린지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주의해서 세우세요. 그다음에 M 값은 0.5 헬리라고 했습니다. 됐네요. 그럼 이제 KVL 씁시다. 뭐부터 할까요? 10 I2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가면서 해봅시다. 그럼 10에다가 I2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 0.2에다가 L에다가 이 방향으로 가서 di2 나누기 dt 됐고 그 다음에 끝내지 말고 여기에 내가 i2가 들어가죠. 엔터. 이거 아니다. 이 들어가죠. 이걸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거에 영향을 주는 놈은 왼편에 있죠. 스위치를 딱 닫으면 이제 전류가 빵 터져서 이게 IG가 흐를 겁니다. 여기 들어오죠. 엔터. 엔터 들어와서 얘가 뭔가 일을 해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여기 자기장이 돼서 내가 영향을 받죠. 들어오고 인덕턴스 크기는 M. M하고 DIG DT예요. M이 0.5라고 했으니까 M DIG DT예요. 이제 마지막 보호만 결정하면 돼요. 나는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닷으로 들어오죠. 엔터. 그러면 이쪽 닷으로 와서 여기에 플러스로. 내가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네. 플러스. 끝. 그래서 뭐 예쁘게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5번으로 옮겨서 쓴 게 다고요. 두 번째 B번 문제는 current source 양단의 전압 V1에 대한 표현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current source IG가 있고 V1이요. 요거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I1에 대해서 메쉬 커런트를 쓰면 되는데 I1이 따로 표기는 안 되는데 이게 열리면은 요 메쉬를 따라 흐르는 전류를 I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시작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V1 그럼 이거 뺑 돌면 요 셀프 인덕턴스가 뭐라고 했냐 5라고 했죠. 5에다가 IGDT하고 들어가는 방향 됐고 이건 내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전압도 패시브 사인 컨벤션 따라 이렇게 VL1 형성됩니다. 요 값이 L1 DI1 DT일 겁니다. 쓴 거고요. 그 다음은 끝내면 안 되죠. 내가 영향을 얘가 받잖아요. 누구로부터? L2로부터. 영향을 주는 놈의 전류 방향 I2 엔터 들어가네. 그럼 여기에 양단에 여기 플러스로 요 닷인데 잡히고 크기는 MDI2 DT일 겁니다. 내가 KVL을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했으니까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쓰고 M 값 0.5 쓰고 DIT, DT는 하고 0. 그렇죠? 뭐 이것만 넘겨서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닷 컨벤션에 있는 대략적인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뒤에 6.5절은요. 좀 더 물리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셀프 인덕턴스란 무엇이고 코일의 감긴 횟수하고 연관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냥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자기학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오고요. 나는 회로 해석하는데 더 이번 클래스에는 포커싱 돼 있어서 이런 너무 어렵다? 그냥 수식이 복잡할 뿐이고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이게 상호 인덕턴스 M이 어떻게 나오는지 M을 셀프 인덕턴스 값 둘이랑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M 값 다 줄 거라서 뭐 의미 없, 별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서머리 1, 2, 3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어, 계속 복습하고 쫓아오길 바랍니다.